룰라 대통령과의 관계, 국교가 포괄적 협력에서 전략적 동반자, 에? 그냥 소개팅 정도 한 사이에서 결혼은 아닌데 약혼자 정도까지 올라간 거야. 엄청납니다. 연합뉴스. 한 브라질 핵심 광물, AI 등 협력 증진, 고위급 대화 채널도 구축. 대통령 하시는 일에 정말 일머리가 좋다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4개년 행동계획이라는 걸 마련했어. 대통령이 이제 나 남은 임기 4년이야.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쪼개서 시간을 초치기로 쓰니까 4년 써서 이거 안 돼. 별게 아니죠,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그냥 브라질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정말 그 소위 말하면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잖아요, 브라질이. 그쵸. 거기랑 딱 해가지고 진짜 이 세계적 불확실 시대에 정말 든든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려고 4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어떤 채널로, 어떤 기구로 뭐를 할 것인지를 다 정해놨어. 이거 보면서 좀 짠한 생각도 들고, 아씨 대통령 4년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냐고. 저 약간 부모님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정아, 만약에 혹시 몰라 우리가 잘못되면 보험 약관 이거 준비했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똑똑 노트 들어가면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대로만 해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사는데 뭐 큰 혼란은 없을 거야. 이 계획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네,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들 둘인데 항상 얘기했어. 아빠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너희들 교육은 다 시켜줄 텐데 단 한 푼도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사회에 기부할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아유 저거를 저 어떻게 하냐 계속 생각하면서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다 얘들아. 크게 안 삐뚤어지고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바르게. 근데 정말 대통령 마음이 느껴져요. 4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핵심적인 전략 중반자로서 브라질과 가려고 하면서 뭐 나머지 뭐 내용들은 뭐 10개 MOU 뭐 보시면 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MOU도 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양국 간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걸 다 마련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두 분이 이제 헤어지는데 너무나 아쉬운 거야. 만나는 그 장면들 많이 보셨죠? 떠나는 마당에 이 선물을 하는 거야. 이재명.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어 만났습니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이 영생을 선물합니다. 죽었다가 국민에 의해서 살아난 것도 똑같다. 그럼 얼마나 둘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그렇죠. 유대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보시라고 이렇게 룰라 오피셜에다가 뭐를 링크했냐면 이거를 링크했어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참모들이 참 여러 분 계신데 저는 청와대 취재하면서 새로 발견한 인물들이 많아요. 강훈식이라고 하는 제가 싫어하던 정치인인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나 되게 싫어했어 강훈식 실장을. 그 자기가 어디다 대고 감히 무슨 이재명을 맡겠다고 막 당내 경선 나오고 막 지가 뭔데 근데 일하는 거 보니까 감동이 있더라고. 일머리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시대 이후에 사실 정치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정청래 대표처럼 강단 있게 잘 싸우고 조선일보랑 막 붙고 막 그리고 법사위 원장 하면서 잘했잖아. 그리고 탄핵할 때도 잘했고. 근데 이재명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어떨까? 근데 지금 당 최고위도 주재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랑 무지하게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제가 많이 비판을 하지만 저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정청래 대표가.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이 20년이 넘으니까. 그런데 강훈식 같은 경우는 저 자리에 앉혀도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주는 거의 제 유일한 정치인이야. 제가 최근에 발견한 사람 중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 김용범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인데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완전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거 아세요? 근데 인사를 하신 거예요? 완전 일면식도 없던 네, 사이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양쪽에서 다 확인했어. 그런데 작년 25년 3월에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대통령은 지금 저 어떡하지? 저 미국에 트럼프가 되면 골 때릴 텐데 이걸 또 준비된 사람이 있나라고 서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페북을 봤는데 페북에 그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엄청나게 길게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분석을 했구나. 분석글이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 사람 미쳤다. 너무나 똑똑하네. 봤는데 대통령도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25년 3월이면 엄청나게 바쁠 때인데 동시에 집권 플랜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재명은.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딱 1시간 반 동안 김용범 실장이 미국 현재 정세와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헤어졌대. 그거 딱 한 번이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연락 왔대. 같이 일해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룰라와 이재명 두 사람의 1박 정확하게 1박 2일인데 하루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수행하면서 봤잖아. 그러니까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 오찬 그리고 만찬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썼어. 이거 되게 바쁠 텐데 지금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근데 짧지 않은 글을 썼는데 완전히 저 매료됐어요. 정말 엄청난 내공이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숨소리 가까이에서 본 두 소년공의 만남을 썼어. 그런데 상상 이상의 교감, 삶의 서사에 대한 상호 승인, 둘 사이 친밀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통역이 끝난 뒤 이어지는 짧은 농담, 서로의 말을 끊지 않는 예우, 자연스러운 포옹, 고개를 기울여 경청하려는 집중력. 룰라 대통령은 사람 사이의 화학적 교감이 중요하다며 인생 궤적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 처음부터 깊은 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순간 나는 전태일을 떠올렸다.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만든다. 전태일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쭉 두 사람의 해우 만남과 그들이 세상과 그들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고 그거를 해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감동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분들이 이런 정무 감각이 집단지성으로 가장 빠르게 깊이 있게 발현이 되잖아요. 김용범 광주 내려와라. 그 얘기가 그래서 들리나 봐요. 사실 정말 귀하게 써야 될 분이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광주 대동고 송영길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둘 다 고3 때 그 5.18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다 천재지. 5.18 수업 결손이 엄청났는데도 한 3개월 공부해서 한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가고 한 사람은 연대 경영학과 간 거야. 근데 계속 자기는 재경행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거를 붙어서 기재부 1차관까지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마음속에 광주를 품고 사는 사람이야. 둘 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동지적인 관계인데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 사실은 광주 통합되면 내려가서 해도 지역에는 정말 좋을 거야. 광주 그쵸. 와 전남도를 위해서는. 그런데 대통령한테 또 국가적으로는? 너무 필요해. 이거 겸임할 수 없나? 겸직. 네?
저도 지금 K처럼?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 근데 진짜로 원한다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엄청 크긴 엄청나게 엑설런트예요. 정말 천재야 천재.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비상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랑 헤어지는데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좋았어. 건강하게 공부하십시오. 남이고 저 사진 영상 보내 눈물 날 것 같더라고 나는 둘 사이에 맞아. 참 많은 소프트 파워예요. 음, 네. 제가 만약에 MBC 사장이면 이럴 때 이런 거 한 계기성 있게 다큐 짧게라도 이거 만들어야 돼요. 뉴스 피처를 룰라와 이재명 상당히 이거는 현실적인 콘텐츠면서 아주 시적인 그런 접근도 가능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보도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렇게 말고 그냥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대통령 이제 보우소나우 이름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죠. 쿠데타 모의로 27년 받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로 비상계엄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지금 무기징역에 그쳤으니까 뭐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고 이제 결론도 비슷하게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좀 언론 환경이 좋아지면 공중파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정말 좀 고퀄의 그런 지휘성 있는 다큐 같은 거를 민첩하게 만들어서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